그날 아들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모든 게 멈췄고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모니터의 소리도 내 심장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 숨을 나눠서라도 이 아이가 다시 숨 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 여기는 밤안개 사연. 당신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열일곱 살의 아들은 평범했습니다. 아침마다 잠이 덜 깬 얼굴로 식탁에 앉아 토스트를 입에 물고 엄마, 체육복 어딨어? 하며 소리를 지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잔소리를 했습니다. 찾지도 않고 왜 불러? 세탁실에 있잖아. 그 익숙한 투닥거림이 그 평범한 하루가 이렇게 오래 기억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은 농구를 좋아했습니다.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뛰고 밤에는 라면을 끓여 나눠 먹으며 깔깔 웃었습니다. 공부는 늘 벼락치기였지만 시험 전날 새벽까지 버티다 책 위에 엎드려 잠드는 모습이 그저 사랑스러웠습니다. 이 녀석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걱정이 제 인생의 전부가 될 줄은.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토스트 한 입을 베어물며 문을 나섰고 저는 커피를 마시며 도시락 뚜껑을 덮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식탁 위를 비추던 그 순간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점심 무렵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아드님이 체육 시간 중에 쓰러졌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커피잔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커피는 순식간에 번졌고 그보다 빠르게 제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는 길 신호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마 큰일은 아니겠지? 잠시 기절했을 거야. 그 말을 수백 번 되뇌며 운전대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차창밖 세상은 이미 낯설고 모든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자 하얀 조명 아래 아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피부는 창백했고 입술엔 핏기가 없었습니다. 손끝은 차가웠고 가슴은 겨우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드님이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잠시 후 의사는 차트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혈액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낮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 한마디가 제 귓속에서 수없이 울렸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낮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모든 소리가 그 문장 뒤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병실의 불빛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제 안의 계절은 한순간에 겨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았지만 온기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심장 모니터에 삐삐삐 소리가 제 심장 소리와 섞여 들렸습니다. 괜찮을 거야. 엄마가
했으니까. 그 말을 수없이 되뇌었지만 손끝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새 눈물이 말라붙은 자리에 기도만 남았습니다. 제발 이 아이의 숨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삶은 그렇게 예고 없이 무너지고 평범한 하루는 언제나 사라지고 나서야 기적이었다는 것을. 혹시 당신도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잊고 있었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건드린다면 이 공간에 머물러 주세요. 여기는 당신의 이야기가 다시 숨쉬는 곳이니까요.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병원 복도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들고 걸어오는 모습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의사는 숨을 고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급성 림프성 백혈병입니다. 그 한 문장이 공기를 찢었습니다. 순간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울렸고 모든 게 멀어졌습니다. 의사는 무언가를 계속 설명했지만 그 목소리는 바다 건너의 소리처럼 희미했습니다. 혈액암의 일종입니다. 치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말조차 위로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백혈병이다. 그 단어가 제 머릿속을 수백 번 맴돌았습니다. 저는 의자의 모서리를 붙잡은 채 떨어지지 않으려 버텼습니다. 손끝에 감각이 사라졌고 입술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실로 돌아오자 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내일 학교 가도 돼? 그 웃음이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두려웠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아이가 보는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겠다. 하지만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숨을 삼키며 화장실 문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며칠 뒤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늘이 팔에 꽂히고 약물이 피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약의 냄새가 공기 속에 퍼졌습니다. 아이는 손가락을 꽉 쥐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잖아.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쪽이 찢어졌습니다. 그건 아이를 위한 말이 아니라 무너져 내리는 저 자신을 붙잡기 위한 주문이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기계음. 그 소리는 마치 제 심장이 대신 뛰는 것 같았습니다. 병실의 불빛은 늘 희미했고 벽에 비친 그림자가 제 얼굴처럼 피곤해 보였습니다. 소독약과 땀 그리고 두려움의 냄새가 하루 종일 몸에 배었습니다. 잠들지 못한 새벽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속삭였습니다. 제발 이 아이의 고통을 제게로 옮겨주세요. 그 말과 함께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새벽 3시 창밖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그 빗소리가 마치 하늘의 울음 같았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맞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제발 이 아이만은. 그때 아이가 잠결에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아픈 거 이제 익숙해졌어. 그 한마디에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17살의 입에서 익숙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건 단련이 아니라 체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진짜 절망은 병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라는 걸. 백일이 지나자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아침엔 체온을 재고 낮엔 약을 갈아넣고 밤이면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았습니다. 그 일상이 제 존재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눈 밑엔 그림자가 내려앉았고 손등은 굳은 살로 거칠어졌습니다. 언제부턴가 제 이름은 사라지고 엄마만 남았습니다. 아이는 점점 말이 줄었습니다. TV 속 세상은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고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엄마, 오늘도 피 뽑는 날이야? 응, 조금만 참자. 그 짧은 대화로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그날 밤 아이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내가 죽을까봐 무섭고 엄마가 울까봐 무서워.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는 절대 울지 않아. 괜찮아. 그 말 뒤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병실의 공기마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복도가 조용해지자 저는 아이를 직접 씻겼습니다. 17살의 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다시 아기 같았습니다. 작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미지근한 물로 손과 발을 씻겼습니다. 살이 빠져 뼈만 남은 어깨를 닦을 때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한때 저보다 훨씬 컸던 아이가 이젠 제 품 안에 다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맡에 앉아 죽을 떠먹였습니다.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그 작은 입이 천천히 열리고 닫히는 모습이 마치 갓난아기의 숨결 같았습니다. 한 숟가락마다 제 생명도 함께 녹아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작은 입으로 다시 세상을 삼키는 아들을 보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건 간병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이다. 아들의 얼굴을 닦아주며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생명을
이 아이에게 나누어 주세요. 이 아이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해주세요. 창문 너머로 희미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아이의 볼을 스쳤습니다. 그 얼굴이 너무 평온해서 순간 착각했습니다. 아, 마치 갓 태어난 아기처럼 고요하구나.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란 건 따뜻함이 아니라 끝없이 이어지는 노동이며 다시 살게 하는 힘이라는 걸. 100일째 되는 날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혈액 수치가 조금 좋아졌습니다. 그 말에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지치게 하지만 그 사랑 덕분에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걸.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병실안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항암 치료가 이어지면서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갔습니다. 베개 위에는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떨어져 있었고 빗을 들 때마다 부드러운 가닥들이 손가락 사이로 흩어졌습니다. 처음엔 모른 척 했습니다. 그저 오늘도 무사하길 바랬습니다. 그날 아침 아이는 거울을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머리 이상하지 않아?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은데? 엄마는 지금도 멋있다고 생각해. 그 말을 하며 웃었지만 목 한쪽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오후가 되자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다 밀어줘. 빠질 거면 깔끔하게 하는 게 낫잖아.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응, 엄마가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저는 바리깡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징 하는 소리와 함께 머리카락이 한 올 두 올 떨어졌습니다. 바닥에는 검은 잎사귀처럼 머리카락이 쌓여갔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웃었습니다. 아, 시원하다. 그 웃음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졌습니다. 엄마, 울어? 아니, 먼지 들어갔어. 그 대답 뒤로 두 사람의 웃음이 섞였습니다. 그날 밤 머리카락 없는 아이의 얼굴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아들의 머리를 어루만졌습니다. 이건 상처가 아니라 새 생명의 시작이야. 머리카락 대신 빛이 머물렀고 그 빛이 아이의 미소에 닿았습니다. 며칠 뒤 아이는 모자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파란색 야구 모자. 엄마, 나 이거 쓰면 멋있지? 응,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아이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링거 폴대에 매달린 채 천천히 걸으며 수혈받는 다른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우리 다 나을 거야. 그 목소리에 간호사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훔쳤고 누군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병실은
이상할 만큼 따뜻했습니다. 햇살이 창문 틈으로 들어오자 모두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아이가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머리 감기기 이제 쉬워졌지?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 웃음은 100일 만에 오랜만에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그 한 번의 웃음으로 병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이는 잠들기 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머리카락 없어도 괜찮아. 엄마가 나 대신 따뜻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희망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자라는 것이라는 걸 그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병실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하루 종일 괜찮던 아들이 갑자기 숨을 헐떡였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체온계를 재보니 숫자가 40도를 넘어갔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도 얼음팩을 대도 열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제발 숨 쉬어, 제발. 입술을 떨며 속삭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볼을 타고 흘렀고 가슴은 폭발할 듯 뛰었습니다. 아이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그 말 뒤로 숨이 희미해졌습니다. 심장 모니터에 삐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저는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에서 무릎을 꺾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제 생명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이 아이의 숨을 대신 뛰게 해주세요. 목소리가 떨렸고 단어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었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지며 톡톡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제 심장과 같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새벽의 공기가 스며들 무렵 복도 끝 창문 사이로 빛 한 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끝이 아니야. 병실로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자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의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삐, 삐, 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익숙한 소리가 이렇게 반가울 줄 몰랐습니다. 아이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가슴이 아주 미세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미세한 움직임 하나가 세상의 모든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왔어.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 순간 아이의 손가락이
아주 약하게 움직였습니다. 엄마, 울었지? 응, 많이 울었어. 그 대답에 아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고요해서 더 아팠습니다. 새벽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며 아이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습니다. 그 빛이 생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님. 아직 이 아이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저는 알았습니다.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것임을, 그리고 그 사랑이 제 안의 숨을 다시 뛰게 한다는 것. 그날 이후 기도는 제 숨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숨을 쉬는 동안 저도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를 위해 밤새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그 마음이 아직 당신 안에 있다면 이곳은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날 이후 병실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창문을 열면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고 간호사들의 걸음도 어딘가 가벼워 보였습니다. 기적처럼 아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공포가 깃들어 있던 눈이었는데 이제는 어딘가 평온했습니다. 아침 회진 시간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골수 이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췄습니다. 숨이 막히고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눈물은 아이 앞에서 보여줄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이식이 결정된 날 병실의 공기는 무겁고도 성스러웠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저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고마워. 나 다시 태어날게. 그 말에 울컥했지만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하자.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아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손냄새 너무 좋아.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췄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제게 마지막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몇 시간 후 의사가 수술복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이식은 잘 끝났습니다. 이제 회복이 중요합니다. 그 말에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창문에 얼굴을 기댄 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이 마치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아이는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엄마, 나 꿈 꿨어. 무슨 꿈인데? 하늘에서 누가 내 머리에 손 얹고 괜찮아질 거라고 했어. 그 말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건 엄마야. 엄마가 네 머리 위에 손 얹고 매일 기도했잖아. 아이는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뒤 아이는
링거 폴대의 의지에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분명히 걸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박수를 쳤고 아이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걷는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날의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병실 창문으로 붉은 노을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아이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얼굴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말했습니다. 엄마, 나 낳으면 하고 싶은 일 있어. 뭔데? 나 아픈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 될래.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의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 안에는 수백 번의 기도와 수천 번의 눈물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문 밖으로 다시 별을 보았습니다. 별빛이 천천히 병실 안으로 들어와 아들의 이마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 빛은 희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빛은 결국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스며드는 것이라는 걸요. 완치 판정을 받은 날 병실의 하얀 커튼이 그렇게 눈부셨던 적은 없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검사 결과 완치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동안 참고 눌러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웃었습니다. 엄마, 울어? 아니, 그냥 기분이 이상해서 그래. 그 대화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며칠 뒤 퇴원 준비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아이는 침대 옆 테이블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하얀 페이지에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엄마, 이건 편지야.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너무 아파서 못 썼어. 이거 엄마만 봐야 돼. 엄마에게. 엄마, 나 아플 때 엄마가 매일 손 잡아줬지? 그 손이 따뜻해서 나는 죽는 게 무섭지 않았어. 하루도 빠짐없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병실 불빛 아래서 울면서 웃던 엄마. 그 얼굴이 아직도 눈에 보여. 엄마, 내가 살아난 건 의사 선생님 덕분도 있지만 사실은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내 심장 대신 뛰게 해줬잖아. 그래서 나도 약속할게. 이제 내가 엄마 손 잡아줄게. 엄마는 내 인생의 선물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품 안에는 수백 번의 기도와 수천 번의 눈물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를 품에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녘에 창문 사이로 들어온 빛이 그 노트 위에 고요히 머물렀습니다. 그 빛은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따뜻했습니다. 사랑은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주었던 사랑이 이제는 그 아이의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 정원을 돌았습니다. 새벽 안개 속에서
아이의 얼굴은 맑았습니다. 햇살이 머리 위로 비치자 아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진짜 살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살아있음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노트를 펼쳤습니다. 글씨 한 줄 한 줄이 제 인생의 기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편지는 단지 아들의 글이 아니라 한 생명이 다시 태어난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사랑을 다시 배웠다. 사랑은 아픈 사람을 살리고 남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든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병원이라는 세상이 점점 멀어지고 이젠 매일 아침 아들의 다녀올게요 라는 말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 평범한 인사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아파본 사람만 압니다. 아들은 다시 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가끔 친구들과 늦게까지 놀다 들어옵니다. 그 문이 열리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놓입니다. 아이가 집안을 뛰어다니는 발소리가 이제는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되었습니다. 봄이 오고 벚꽃이 피던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학교 봉사 동아리 들어갔어. 암 환자들 돕는 활동이야. 그 한마디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이는 예전보다 조금 더 어른스러워졌습니다. 웃음 뒤에 깊은 눈빛이 생겼고 그 눈빛엔 살아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봄바람이 살결을 스쳤고 파란 하늘 아래 새들이 낮게 날았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나 그때 기억나. 언제? 엄마가 내 머리 감겨주던 날. 그때 엄마 손 진짜 따뜻했어. 그 손 때문에 나 안 무서웠어. 저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손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말하려던 순간 하늘에서 햇살이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잔잔한 파도 소리가 귓가에 닿았습니다. 아들은 맨발로 바닷가 모래 위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거 기억나? 나 아플 때 엄마가 바닷가 걷는 사진 보여줬잖아. 그때 나도 꼭 걷고 싶었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젠 같이 걷자. 이 길 끝까지 우리 둘이서. 그날 바람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아들의 발자국과 제 발자국이 모래 위에 나란히 남았습니다. 파도가 그 자국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의 이야기를 바다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노을이 바다 위로 내려앉을 무렵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엄마 대신 누군가에게 손 내밀 거야.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것처럼.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게 진짜 살아있는 거야. 누군가를 다시
살게 하는 사랑, 그게 인생의 기적이야. 파도 소리가 잦아들고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내 아들. 네 덕분에 엄마는 오늘도 살아있단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기적은 죽음을 이기는 일이 아니라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에게도 지켜내고 싶은 사랑이 있나요? 그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처럼 또 다른 기적을 함께 이어가고 싶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만나요.